1995년 12월 목성에 도착한 갈릴레오 탐사선은 약 8년간 목성을 탐사하며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미션이 다 끝난 갈릴레오를 어떻게 처치할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제어를 벗어난 갈릴레오는 목성의 얼음위성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출발한 갈릴레오 탐사선엔 분명 지구의 미생물들이 잔뜩 묻어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지구의 미생물로 이 목성의 얼음위성을 오염시킬 수 있었죠.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어질 목성의 얼음위성 탐사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얼음위성에서 미생물을 발견해서 외계 생명체인 줄 알고 좋아했건만 알고 보니 20년 전 선배 탐사선이 묻혀놓은 우리 지구의 미생물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얼음위성이 아닌 목성의 구름 속으로 탐사선을 추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탐사를 위해서 얼음위성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일부 소수의 천문학자들은 또 새로운 염려와 함께 이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갈릴레오 탐사선엔 플루토늄 기반의 원자력 발전기가 들어있었는데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만약 갈릴레오에 들어있는 플루토늄이 목성 구름 속에서 폭발한다면 거대한 수소가스 덩어리인 목성에서 수소핵 연쇄 반응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실수로 목성이 또 다른 별이 되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죠. 실제로 흔히 목성을 보고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태양처럼 별이 되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목성은 사실 한참 가볍습니다. 별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갈색 해성도 최소한 목성 질량의 10배에서 50배 사이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무거웠더라면 이라고 아쉬워하기에는 사실 목성은 많이 가벼운 편이죠. 그래서 당시 갈릴레오 탐사선 때문에 목성에 불이 붙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대부분 기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꼭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제임스 웹은 갈색 외성이 예상보다 훨씬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새롭게 발견했죠. 그동안 기우라고 생각했던 목성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꽤 쓸모있는 걱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사소한 실수로 목성을 별로 만들 뻔했던 것일지도 모르는 거죠.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목성을 다시 보게 해준 최근 제임스 웹의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소개합니다. 별과 행성의 경계는 어느쯤일까요? 거대한 먼지 구름이 중력으로 수축하고 반죽되면서 어떤 덩어리는 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덩어리는 행성이 됩니다. 별과 행성의 운명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건 처음에 반죽되기 시작한 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질량이죠. 충분히 무거웠다면 중력 수축으로 중심의 온도가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고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량이 가벼운 덩어리였다면 수축해봤자 중심의 온도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나지 못한 채 그저 미지근하게 식어가게 되죠. 이처럼 질량이 부족해서 미처 밝은 별이 되지 못한 데뷔에 실패한 한때의 스타 지망생을 갈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갈색 외성은 보통 목성 질량의 10배에서 50배 사이의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리 실패한 별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질량은 되어야 멀리서 관측할 수 있는 미지근한 적외선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천문학자들은 갈색 외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질량의 한계가 적어도 목성 질량의 10배쯤은 될 거라고 생각했죠. 만약 이보다 더 가볍다면 그건 더 이상 갈색 외성이 아니라 그냥 덩치 큰 가스 행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임스 웹은 갈색 외성이 훨씬 가벼울 수도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는데요. 제임스 웹은 페르세우스자리 방향으로 약 1000광년 거리에 떨어진 어린 성단 IC 348을 관측했습니다. 이곳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500만 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별들이 400개 정도 모여있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너무나 작은 갈색 외성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지근하게 달궈진 채 식어가고 있는 갈색 외성의 온도는 섭씨 800에서 1500도 사이입니다. 굉장히 미지근하죠. 이 정도로 열을 내기 위해선 기껏 해봤자 목성 질량의 3배, 8배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갈색 외성은 겨우 목성 질량의 3배, 4배 수준이죠. 이 정도면 사실 갈색 외성이라기보다는 덩치 큰 가스 행성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번 관측을 위해서 제임스 웹에 탑재된 아주 특별한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제임스 웹의 적외선 이미지 관측 장비 니어캠에는 아주 작은 미세한 셔터가 각자 열리고 닫히는 마이크로 셔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표 하나만한 작은 크기 안에 62,000개의 마이크로 셔터가 들어있죠.
이러한 장치가 총 4개, 총 24만 8천 개에 달하는 작은 마이크로 셔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모든 셔터를 다 열어두고 앵글에 들어오는 하늘의 모습을 전부 촬영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천체만 더 중점적으로 찍고 싶다면 나머지 셔터는 모두 닫고 딱 보고 싶은 특정 천체의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만 셔터를 열고 빛을 담을 수 있지요. 일반적인 먼지 쪼가리보다 더 작은 이 마이크로 셔터들은 자기장을 조절해서 각각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측을 통해서 제임스 웹은 희미하게 빛나는 가벼운 갈색외성의 적외선 빛까지 포착할 수 있었죠. 이번에 발견된 갈색외성이 워낙 가벼운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사실 갈색외성이 아니라 떠돌이 행성, 떠돌이 가스행성일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할 가능성도 있죠. 다만 천문학자들은 그러할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 있는 별 대부분은 태양보다 훨씬 가벼운 적색외성들입니다. 이런 작은 별 주변에는 행성 원반의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이런 덩치 큰 행성을 만들 만큼 재료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죠. 게다가 성단 속의 별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 500만 년입니다. 한 별 곁을 돌던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서 떠돌이 행성이 되기까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이 가벼운 천체들이 단순한 떠돌이 행성은 아닐 거라고 추정합니다. 정말로 한꺼번에 먼지 구름 하나가 반죽되며 만들어진 가벼운 갈색외성일 거라 추정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더 긴 시간 동안 관측을 이어간다면 이번에 발견된 것보다 더 가벼운 갈색외성까지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성 질량의 겨우 2배 수준의 질량을 갖고 있는 정말 가벼운 갈색외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이제 사실상 목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질량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벼운 갈색외성이 가능하다면 우리 태양계의 목성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별이 되지 못한 천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발견은 별과 행성 사이 경계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상식을 완전 뒤흔들고 있습니다. 별은 얼만큼 가벼운 별까지 가능할지, 또 행성은 얼만큼 무거울 때까지 행성이라 부를 수 있을지, 그 경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질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가벼운 갈색외성들은 이제 막 반죽되면서 덩치를 키우기 전인 정말 어린 갈색외성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더 꾸준히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으고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더 큰 질량의 갈색외성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제임스 웹은 행성과 별, 그 경계에 걸쳐있는 새로운 진화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아주 어린 갈색외성의 반죽 순간을 포착한 것이죠. 그렇다면 목성 곁을 맴돌았던 갈릴레오 탐사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릴레오 탐사선은 예정대로 목성의 구름 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산이 파괴되어 지금은 목성의 일부가 되었죠. 일부 소심한 천문학자들은 목성이 갑자기 타오르지 않을까 긴장하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목성은 지금껏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